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5일 주간시장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지난주는 정점을 찍은 것 같고요. 정점을 찍고 그 시점부터 우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가상화폐와 폭락과 함께 나스닥이 빠지면서 그 하락장을 보여주었었고요. 지금 가상화폐의 급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상 가격 혹은 이제 그 버블로 인해서 상승이 일어나면서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픽카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한 대에다가 이 그래픽카드를 6개에서 12개까지 꽂아가면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정 채굴, 진짜 기업식으로 채굴하지 않으려면 보통 한 6개 정도 이내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한 2억 정도 넣어가지고 몇 기가씩 이제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고요. 이렇게 하는데, 해소하는데 걸리는, 지금 가상화폐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해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딱 10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금을 해서는 또 그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의 진짜 급락은 가상화폐가 완전 부러져가지고 그걸 한 달간 유지하고, 그리고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 채굴 할 수 있는 그 가상화폐가 이제 버티지 못해서 자기들이 파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다. 거시경제 자체도 위험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 초에는, 저는 월 초에는, 월요일에는 이제 지금 나스닥이 300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으로 일단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물조차도 하락이기 때문에 그냥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거를 메울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선물이 미국 선물이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면 갭을 메울 거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월하 정도까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수목금, 지난주와 동일하게 수목금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려가도 지난주에 정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정도에 시작했던 그 구간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이제 빅스라든지 인버스들 대부분 어느 정도는 청산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해지를 아직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하셨던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골디락스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보요이셔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하락장으로 가면 하락으로 생각하고 상승으로 가면 상승에 가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 심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디락스는 피할 수가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따라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100원 하는 게 200원 하고 200원 하는 게 300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값으로 기준하면 5,000원 하는 게 8,000원 돼 있거든요. 7,000원, 8,000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격에 맞춰서 전체적인 GDP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경제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올해만큼의 높은 경제 성장은 아니지만 평상시보다는 높은 경제 성장이 나올 수 있고, 이게 텀블이라고 해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은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좀 애매할 정도의 성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박을 치기가 힘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그래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작년에 원유 가격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원유 가격이 후반기에 오른 80불까지 오른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작년에 인플레이션 계산하는 그 기준 일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60원대까지 원유 가격이 하락한 이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보너스를 줄 거고요. 그 보너스가 꽂히고 있는 개인들한테 이제 주식과 가상화폐로 투자할 수 있는 동인이 많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연기금한테 연금이나 취업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결국에는 퇴직연금, 연기금 그런 작업이 계속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도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달러는 박스권이 될 거고 하락할 때는 오르고 달러가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호황인 상태가 되면 달러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안전자산 박스권으로 해서 해지 자산으로서 대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셀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폭들이 발생을 하지만 시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위험하다 할 때 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전문가들이 좋다 할 때 팔 수가 있는 강심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부동산도 오르고 가상화폐도 오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르기는 오르는데 부동산이 적게 오르고 가상화폐나 주식이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경우 수익률 높겠죠. 왜냐하면 부도하는 위험들이 있고요. 실제로 부도가 완전 나오는 시점은 저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데 계속 보여드리죠. 요 구간이 여기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급등이 아직 남은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급등은 안 나와도 조금 소폭 요 뒤에는 뒷산 정도까지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락이 버블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시즌이 2022년 이후에 오지 않을까. 그러면 딱 5년 아니죠. 지나친 급등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급락 파동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근데 찰리 먼거가 이제 중국이 대단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다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하락 조짐이 보였고요. 그런데 찬물을 끼웠던 게 이제 그 홍다죠. 홍다그룹이 이제 3천억 디폴트를 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걸 다 압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했고 그거를 저는 주말 동안 다 받아치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그 헝다의 파산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디폴트 청산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디폴트를 선언했으면 그 채권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급락이 일어났고 그 급락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가지겠죠. 투자자들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한 대에 가상화폐가 6개에서 12개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그래픽 카드가 6개에서 12개까지 들어가 있는데 시장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게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AMD라든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필연적으로 왜냐면 시장에 가상화폐를 돌리던 그래픽카드가 출몰함으로써 그래픽카드가 더 이상 신규 그래픽카드를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중고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걸 쓰고 그냥 써먹으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주가, AMD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잘하면 대만하고 전쟁을 불사한다는 중국의 전략과도 연결되거든요. AMD와 엔비디아 주가를 다 급락을 시켜놓고 전 세계에서 그래픽카드에 대한 그 동력을 막아버리면 뭐 전쟁에도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겠네요. 민주주의 그 이야기로만은 구해주러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약간은 그런 생각까지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너무 상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상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예의주시하시고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백신 및 코로나인데요. 치료제와 백신 접종제 코로나 현황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고요.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확실히 나와봐야 되고 치명률도 계산되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인 주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그렇게 독감 수준으로 전환되고 그다음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그다음에 치료제까지 개발된다면 전환이 되는 거죠. 해운 업종은 재밌는 거는 운임 지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덩달아서 기름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선, 항공, 호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업종하고 여행 업종이 제일 힘들 것 같고요. 영화나 엔터는 이제 재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영화 중에서 CGV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고 근데 그게 30%는 빠졌는데 터키 사태 때문에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터키의 CDS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인데 터키의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아 이거는 뭐 그 화폐 가치를 완전 바보로 만들겠다는 소리랑 똑같고요.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독재 국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발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 그래서 CGV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로 보이고요. 그리고 CGV가 가지고 있는 그 국내 것만 사업 분야만 해도 저는 1조는 보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그 터키 사태가 벌어지면서 1조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디폴트가 되더라도 다른 국가들하고 다른 기업에서 인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주는 실적이 진짜 긍정적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긍정적이고요. 근데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 부채 한도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지금 가상화폐 저 금방 그 미국 시장에서 주로 팍 일어나고 엔비디아와 AMD가 상장되어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뉴질하고 그린 뉴딜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지금 조정받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캐나다에서 일본의 소형 원전을 발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소형 원전이 이제 이슈가 되고 그린 뉴딜과 연결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비용을 국가들이 이제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면 뉴딜이 이제 제대로 발동이 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반도체는 가상화폐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이번에 겪었고요. 가상화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플 쪽에서 반등을 보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위드 코로나죠. 예.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한전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리플의 주가는 그 가치는 높아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정이고요. 제가 진짜 한 달 전부터 기다린 조정은 한 이 정도의 조정이었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를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의 조정이고 이제 만약에 하락이 1파라고 하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는 매수를 이제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이고요. 종전선언 이슈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시진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비대면 하사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의 가장 큰 이슈는 그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에서는 하해의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미국도 빨리 종전선언은 중국에 손대게 만들게 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주둔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국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좀 주둔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신흥위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침공할 때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유럽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게 딱 선이 꺼지면 관계없는데 미국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선을 끌 가능성이 높고 나토한테 시킬 것 같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정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게 가장 긍정적인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공약을 실현했으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사태를 조금 무마를 시킨다면 긍정적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신흥국 신용위험은 지금 지난주에 하락이 어느 정도 막히면서 오미크론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이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소만 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봤고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충분히 이슈를 따라가실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월봉 분석을 할게요. 양봉이 나와줬어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 만난 거고요. 양봉이 나와서 최소한의 이런 상승을 만드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1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이거는 근데 2007년부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금리 인상기 때문에 떨어지는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말에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상승기 구간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상승 구간이고 이거 배당 시즌에 이렇게 빨간봉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배당 시즌에 빨간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3,100 정도까지는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이상은 이제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 장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월에 나오고 만약에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 거울을 3,300을 제대로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꼬리를 달고 이제 반등이 성공했고요. 지금 요게 이제 60일선을 돌파하는지 그 테스트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나스닥이 떨어졌기 때문에 월 하는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지난주 월화 팍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제 나와준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3천선을 이제 돌파해서 볼린저 밴드 상당히 여기에 꽂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8월부터 이제 하락장이 진짜 맞는 거고요.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오미크론 이슈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생을 한다면 주가 상승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가상화폐에 문제가 있어요. 가상화폐가 반등이 나와줘야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코스닥의 월봉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이제 1000포인트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1000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1000 위치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게 돌파만 된다면 우상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닥과 비슷한 자리에 딱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진짜 코스닥은 진짜 투자 자산으로 막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주봉입니다. 코스닥 주봉으로 봤을 때도 딱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꼬리를 제대로 달아줬으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요. 이런 상승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12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바이오주다 보니까 이게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로 일색이었던 그 시장이 전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해서도 꼬리 달고 이제 나왔고요. 바닥을 다잡고 나왔고 1050까지 상승이 나오고 이걸 돌파하는지가 양봉으로 돌파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주체별로 보면은 개인이 다 팔았어요. 이렇게 동안. 코스피가. 그러니까 투매고 이거는 공포에서 파신 거라고 보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 정말 많이 샀고요. 기관도 못 사고 있었죠. 그다음에 1개월 동안 외인이 다 샀고요. 3개월로 봤을 때 전체 주체가 다 샀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3개월 동안 잘 하락장에서 잘 견디면서 샀던 개인들이 다 팔고 나가고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는 다 팔고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외국인이 샀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물로 가면 외국인이 또 사요.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을 다 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외국인이 일주 동안 많이 샀습니다. 기간이 다 팔아서 못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장도 오미크론일 때 외국인이 다 받쳐줘서 올렸습니다. 1개월 주체도 이렇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기간 거 이기고 맞들어 간다. 그런 모습입니다. 3개월치로 봤을 때도 금융투자가 이렇게 샀던 걸 다 팔고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원하는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외국인이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배당 시즌이다 와 하면서 달려들어 버리면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개인들은 더 많이 팔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간도 이 배당 시즌에 동참을 어느 순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 부채 한도가 해결됐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일 때도 전체 주체가 다 사던 게 개인만 다 팔고 나갔어요. 개인만 투매가 난 거예요. 오미크론의 투매인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다 샀고요. 여기도 3주체가 다 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국인은 우리나라 걸 진짜 좋게 보고 계속 사는 그런 모양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8일에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근데 80원인데 이게 70원, 60원하고 200원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기 기준으로.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 75원이고 80원 사이인데 매주로 봤을 때 이게 50원이죠. 저 위에가 200원이거든요.
200원과 5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갑자기 급등이 나왔지만 결국엔 다시 75원대로 내려와서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81원 머물러 있지만 미국 선물이 반등이 일어난다면 이게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라면 이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3포인트나 빠졌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3포인트씩 빠지려고 하면 20포인트 정도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락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 선물이 올라가 준다면 조금만 소폭 하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가 이제 바뀌고 리플을 추가를 했고요. 리플이 이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을 추가했고 이게 리플이고 이게 이더리움이고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보시면은 이더리움은 떨어진 거를 거의 회복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도 리플하고 비트코인만 제대로 못 회복하고 있고 리플은 올라가다 말았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얘도 올라갔고 계단식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계단식으로 못 올라갔죠. 왜 못 올라가냐면 확진자가 많이 오미크론처럼 확진자가 전 글로벌 확진자가 많이 줄지 않으니까 글로벌에서 한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리플은 한전이 일어나면 긍정적으로 되는 화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거의 1,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 직전에가 얼마냐면 600원대였단 말이에요. 600원, 700원. 그래서 저는 지금 800원까지 찍고 왔기 때문에 리플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리플은 환전이니까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화폐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녀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이 무너지면 전체 증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서 봐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시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